주식, 금, 그리고 비트코인, 채권까지 지금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도대체 이 AI 랠리는 언제 끝날까?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 또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거품 영역인지, 그리고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조정과 상승 시나리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버블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계좌를 보면서 내 수익이 이렇게까지 나도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 닷컴 버블, 이 나스닥 랠리 95년부터 치더라도 나스닥이 7,800선에서 5,200까지 7, 8배가 올라갔는데 지수가 이 정도 오를 정도면 개별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는 한 투자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후 이 급등장, 몇몇 알트코인들은 100배 이상도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좌를 보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도 되나?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종목 그리고 복리 수익을 잘 갈아타면서 얻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가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헤이먼-미스크 그래프. 보통 버블의 최고점에서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과 비교해보자면 2000년에는 이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조사한 낙관론자의 비율이 70%에 달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4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여전히 비관론자들이 많죠. 닷컴 버블 때는 비관론자들이 거의 없어요. 닷컴 버블 랠리가 오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비관론자들이 이탈합니다. 결국 여기서는 낙관론자만 남게 되죠. 그리고 폭락. 실제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해보자면 실적이 없는 무실적 기업들, 그리고 밈 주식들, 코로나 직후에도 성행했었죠. 그리고 인수목적 회사들, 이런 실체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합니다. 실적과 무관한 급등 랠리가 온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AI 모멘텀에 기반한 실제 실적이 나타나는 기업들 위주로 중심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다.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점, 밸류에이션이 급등한다. 나스닥의 PER, 닷컴 버블 당시 수백 배에 달했어요. 실적 대비 주가가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버블 특성, 레버리지가 급증하는데요.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선물 옵션, B2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는 돈을 태우면 태울수록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더 많은 양의 주식, 투자 자산을 사려고 하는 심리가 가득해집니다. 신용 미수, 레버리지, 대출, 그리고 주가가 아무리 높아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계속 사줄 수 있는 대기자금이 결국에 이 끝에 가서는 사라져요. 하지만 지금은 증시 대기자금도 풍부합니다. 아직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 이런 버블의 최고점 국면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에브리싱 랠리의 원동력은 바로 달러인데요. 이 달러의 하락,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씀드렸죠. 자, 이런 형태의 달러 하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그런데도 증시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달러가 박스권에 갇혔다 보니까 환율 또한 박스권이에요.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해줘야만 국내 코스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그 힘이 강력해질 텐데 그 모멘텀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달러 하락 랠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곧 온다.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하락하나 싶더니 올라가요. 하지만 이 하락은 대상승 추세가 끝나고 대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다.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금리가 제대로 빠지지 않은 이유는 실제 기준금리 인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늦어도 6월, 7월경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겁니다. 자, 국채 ETF, TLT 찔끔 오르더니 다시 빠지죠. 왜냐하면 국채가 찔끔 내리더니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내려갈 때마다 사는 거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LT를 사면 된다. 다시 갈 거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국채를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채권 ETF만 아직 안 올랐는데 갈 거란 거죠. 금 또한 박스권 뚫었다. 위로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 S&P 500, 미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모두 마찬가지다. 에브리싱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이 파란색 점선이 엔비디아 매출입니다. 매출 추이. 그리고 이 회색 선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클을 다소 앞질러서 매출 상승을 크게 웃도는 오버슈팅하는 이런 주가 상승률이 나온다. 지금 현재 매출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주가 또한 급등을 한 상태인데 여느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 매출 상승률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는 매출이 상승할 때마다 매출 증가율을 오버슈팅해서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고,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몇 년 주기에 이런 사이클이 있고, 아직은 사이클의 상단으로 올라가는 과정, 내려오는 과정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했죠. 이제 1, 2년 가장 높은 상승의 한 가운데다. 버블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AI 모멘텀 어떤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될까? 엔비디아는 주도주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어디다 출하했느냐? 그 고객사를 살펴보니까, 자,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나란히 2023년에 공동 1등을 차지합니다. 엔비디아 GPU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 물량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챗GPT, 그리고 메타는 어디다 쓸까? 메타는 주수입원이 온라인 광고죠. AI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서 마케팅, 광고 쪽에 엄청난 도입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인력도 많이 해고 감축을 했죠. 게다가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젊은 층들의 이용 비중이 높다 보니까 AI에 받아들이는 속도와 비중이 매우 높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AI 수혜주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AI로 실적이 증가할 기업. 생성형 AI 침투 어디로 많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가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 이커머스, 클라우드인데 이 중에서도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업체 중에서도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메타 패밀리죠. 메타의 소셜미디어, 메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성형 AI는 온라인 광고 쪽에 많이 침투하고 있고 그 비중이 높고 효과 또한 굉장히 높은데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바로 메타다. 실제 엔비디아 GPU를 메타가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가져갔을까? AI로 대체했을 때 그 효율성이 매우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실제 AI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23년에 767%, 그리고 올해 72%, 25년 내년에는 16%입니다. 23년도 증가율이 워낙 컸기 때문에 증가율이 이렇게 가팔랐는데 이 가파른 상승 속도를 더 가파르게 올리려면은 사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잠시 꺾이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꺾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PER 역시 올해 34배, 하지만 내년 29배 정도. PER 역시 감소한다. 거품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적 대비 주가, 이 PER이 30배 남짓이라는 것. 성장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거품이 아니다. 그리고 PSR, 매출 대비 주가 66.5배, 30배, 19배, 16배. PSR 역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비싸지는 게 아니라 싸진다. 그만큼 지금 수준의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단 중요한 거는 향후에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겠죠. 수치가.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품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하지만 작년 마이너스 34%. 하지만 올해 16%. 중요한 건 내년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42%예요. 다른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영업이익 성장률이 보통 낮아집니다. AI 모멘텀 때문에 작년 올해 급증했다가 내년 이렇게 꺾이는 추세인데 테슬라는 작년 마이너스 34% 찍고 16% 올해 올랐다가 내년 42%나 오른다. 다른 빅테크가 이런 추이라면 테슬라는 이런 추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엔비디아를 포함한 그런 기업들은 이 추이를 주가가 반영해서 많이 올랐고 테슬라는 하락 국면인 거죠. 하지만 그 이후 미래를 본다면 테슬라 또한 주가 반전 요소는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PER 현재 66배, 하지만 내년 49배로 떨어진다. 어쨌든 저가 모델 양산을 비롯해서 플랫폼,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사이버 트럭 여러 가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ER은 낮아질 수 있다. 미래의 주가 반전 가능성은 잠재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빅테크 중에 유일하게 올라갑니다. AI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보통 매출 성장이 먼저 나오고 이익 성장이 따라간다. 하지만 메타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자면 63.3% 증가, 23년 그리고 올해 36.8% 증가, 내년에 14.1% 증가. 오히려 영업이익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일단 매출이 먼저 끌고 올라간다. PER 역시 23배, 20배 높지 않은 수준이다.
S&P 500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게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AI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잠재성 등 감안하면은 메타 역시 주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 중요한 건 매출 성장이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익 성장이 그러면 현재 기준 예상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잘 나와줘야 돼요. 매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업 효율성이 AI 도입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게 지금 메타의 숙제라는 거죠.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까지 영업이익, 실적 추이가 급등한 기업들, 주가도 같이 급등했는데 이런 기업을 계속 추세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테슬라 같은 미래 상승 먹거리, 남아있는 기업으로 갈아탈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이거는 기회비용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죠. 사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모멘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중반에서 하반기 모멘텀이 한번 터질 수 있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 않지만, 그리고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는데 코스피만 이 모양이죠. 기울기가 완만한 우상향 박스권이에요. 하지만 일단 중심선 위에서 올라타 있고요. 200주 이평선 위에서 횡보 중. 그리고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형태가 급등이 뒤늦게라도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아직 환율이 본격 하락 시작 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힘을 못 받습니다.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시점이 코스피 랠리의 시작점이다. 자, 이 달러의 우상향 박스권 바닥을 깨는 순간 포텐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환율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모양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를 세 번째 하락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실패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는 뚫어줄 수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를 깨는 순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환율 급락과 함께 코스피 급등 연결 구간이 온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본 달러 환산 코스피 차트를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코스피 지수보다 약간 완만하죠.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에요. 박스권 상단입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넘지 못하고 있죠. 크게 한 번, 두 번째 돌파 실패한 상황이죠. 하지만 계속 두드리면 올라간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급등을 위한 변곡점, 힘을 모으는 비축하는 구간이다. 물론 중요한 거는 AI 모멘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측면에서 봤을 때는 힘들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으로 힘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란색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주가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 회색 주가가 여기서 꺾였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이렇게 고점을 치고 있는데 주가는 여기서 떨어져 있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만큼의 갭이 남아있다. 갭을 채우러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줘야지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들, 테슬라가 힘을 못 받죠. 테슬라가 중반 2분기 말 혹은 3분기 초 이 정도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2차 전지주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환율의 급락 구간 맞물리면서 한번 코스피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주도주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까? 지금 조정이 약간 나왔죠? 일봉으로 보면 이 저점까지 약 13% 그리고 현재가 기준으로는 한 7, 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22년 10월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랠리, 이 가장 강한 세 번째 파동이 어디서 끝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일단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1000달러 위에서 가장 강한 세 번째 파동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고, 대신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이런 수렴 형태로 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1000달러를 넘어가는 상승이 한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형태의 가격과 기간 조정 한두 달 갈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조정이 나온 뒤에 마지막 랠리가 나올 것이다.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는 여기가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더라도 이 상승 랠리 중에는 반드시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현금을 이 과정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주가가 지지부진한 구간에 온다면 엔비디아를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남아있겠죠. 아직 랠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라던가 대안이라던가 투자 종목의 선택이라던가 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수익률이 많이 갈립니다.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들은 랠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도 되겠지만, 이런 과정들, 이런 곳에서 물린 사람들은 고통을 주는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한번 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간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일단 이 AI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도, 그 기업의 활용도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매출, 실적이 올라가는 이 과정, 이런 걸 본다면 메타버스처럼 한번 울컥했다 꺼지는 이런 모멘텀이 아닙니다. 실제 기업들은 이 AI를 통해서 엄청난 실적 개선, 효율성 향상을 이뤄내고 있고, 이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상당 기간. 단지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실적의 상승 추이가, 이렇게 가파른 추이가 언제 꺾일 것이냐. 여기서 주가도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